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25일 골지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두 차례 골포스트에 구원받은 한국 대표팀 우루과이와 무승부 발진 0대0 승점 1획득입니다. 반응이 뜨거워 단숨에 댓글 랭킹에 올랐군요. 강호 독일을 격파하며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인데요. 연일 축제 분위기인 가운데 한국과 우루과이 조별리그전 무승부 소식이 전해졌군요. 반응이 정말 뜨거운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카타르 월드컵 H조 우루과이 대 한국전이 24일 개최돼 0대0으로 비겼다. 4회 연속 14번째 월드컵인 남미 예선 3위 우루과이와 10회 연속 11번째 대회를 치르는 아시아 예선 2위로 통과한 한국이 첫 경기에서 맞붙었다. 우루과이는 수아레스와 고딘 등 베테랑 선수들의 누네스와 발베르데 등 잘나가는 젊은 선수들이 주전자리를 꿰찼다. 한국은 대회 직전 왼쪽 눈 주위 수술로 우려됐던 손흥민이 페이스 가드를 착용한 채 선발됐고, 전 간바 오사카의 황의조, 수비의 중심 김민재 등이 출발부터 그라운드에 섰다. 경기 초반에는 공을 잡고 능동적으로 시도한 한국이 손흥민을 축으로 한 측면 공격으로 페이스를 잡으려 했지만 우루과이도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누네스와 수아레스를 활용하면서 발베르데가 날카로운 미들슛을 날리는 등 서서히 만회해갔다. 35분에는 한국의 결정적 기회가 왔다. 박스 오른쪽에서 패스를 받은 김문환이 크로스를 넣자 이를 받은 황의조가 다이렉트 슛. 하지만 크로스바 위로 빗나가 절호의 찬스를 살리지 못했다. 반면 우루과이는 43분 발베르데의 오른쪽 코너킥을 고딘이 타점 높은 헤더슛으로 날렸지만 왼쪽 포스트를 강타, 양팀 모두 결정적 찬스를 살리지 못했다. 후반에도 팽팽한 경기 전개가 이어진다. 우루과이 알론소 감독은 64분 기회 창출에 어려움을 겪던 수아레스를 불러들이고 발군의 승부사 카바니를 내보낸다. 한편 벤투 감독은 74분 황의조와 나상호 대신 조규성과 이강인을 투입한다. 막판 공세에 나선 우루과이는 82분 페널티 아크 부근에서 누네스가 찬 오른발 슛은 살짝 골대 오른쪽으로 빗나갔다. 게다가 90분에는 발베르데가 중거리로 날린 강렬한 미들슛도 크로스바에 막혔다. 결국 포스트의 두 차례 도움을 받은 한국이 우루과이의 강력 공격진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경기 종료. 양 팀이 첫 경기에서 최소한의 승점 1을 획득했다. 한국 수비진은 매우 단단했고 특히 전반전에는 점유율도 높았으며 볼을 빼앗겨도 바로 만회해 상대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듯 보였다. 가끔 롱패스를 통한 미들슛을 날리는 걸 보며 역시 우루과이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 득점은 못했다. 한국 공격수들이 유효 슛 0개를 기록한 건 앞으로의 걱정거리라고 생각한다. 우루과이도 불완전 연소였지만 손흥민도 전혀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서로 공격하지 못하고 수비만 단단한 경기였다. 우루과이의 헛된 패스 돌리기가 많았던 것은 보기에 지루했다. 경기 내용에 말들이 많은데요. 모두 피니시의 정확도가 떨어졌지만 애초에 빅찬스 같은 것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양팀 모두 방심하지 않고 확실히 의도적으로 지키려 했던 경기였습니다. 한국으로서는 단연 우루과이 상대로 선전했고 승점 1은 나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점수를 따지 못한 것이 심정적으로 미묘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루과이는 왜 안전을 택했을까요? 아르헨티나, 독일의 미친 짓을 받고 수비에 방심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공격의 힘이 덜 든 것 같기도 하고요. 한국도 우루과이도 소화불량 한판이었다. 결과적으로 양팀 모두 승점 1을 나눠 가진 것은 최악이 아닐 것이다. 우루과이는 발베르데가 전선에서의 전개와 스피드를 담당했지만 수아레스, 카바니 두 레전드는 상대에게 스트레스를 줄 만큼 효과적인 기동력을 발휘하지 못해 오히려 공격진의 발목을 잡았다는 인상이다. 한국은 수비진이 깊은 위치에서도 잘 다루어주며 민첩성을 발휘한 게 상당히 눈길을 끌었지만
뒤집어 말하면 공격으로 돌아섰을 때 아군에 대한 후속 지원이 부족해 득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없었다는 인상이다. 전체적으로 우루과이 선수들의 움직임이 시종일관 무거웠던 느낌이 들었지만 한국 선수들이 최대한 자유롭게 슛을 날리지 못하도록 길목을 조여 무실점으로 막아낸 것 같은 경기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조직적인 수비가 효과적이어서 우루과이를 괴롭혔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상에서 벗어났다고는 해도 손흥민 선수는 역시 톱 컨디션이 아니어서인지 간간히 무시무시했어도 경기 내내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손흥민 선수, 우루과이에서 수아레스 선수나 카바니 선수 같은 톱 컨디션이 아니었던 베테랑 선수를 대신해 경기에 나설 수 있는 선수가 있었다면 양국 모두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이기지 못한 우루과이, 강호를 상대로 수준급 실력을 보인 한국의 모습. 그러나 경기 내용은 볼거리가 별로 없었다. 우루과이는 컨디션이 안 좋은지 한국이 공격권을 가진 시간이 의외로 많았다. 한국으로서는 승점 1점을 수확한 경기였을 것이다. 포르투갈은 강하고 가나는 신체 능력이 좋으며 우루과이도 남은 두 경기 승리를 위해 정진할 것이라서 아마 편한 그룹은 아닐 것이다. 견제하며 역습을 노리는 우루과이와 빌드업부터 롱패스를 많이 사용하며 위험을 무릅쓰는 공격으로 일관하는 한국인데 모두 몸살이는 축구를 했던 것 같다. 손흥민은 페이스가드가 불편한지 세세한 볼 터치가 안 돼 볼을 놓치는 장면을 자주 보여줬다. 다니구치 선수가 페이스가드가 매우 불편해서 쓰지 못하겠다고 말했었는데 플레이를 보니 이해할 수 있었다. 어쨌든 양쪽 다 실점하지 않았다. 카운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서로 공격하지 못하다 보니 정체된 감이 컸던 경기였다. 막판 우루과이의 공격은 분명히 박진감이 있었고 상당히 위험했지만 잘 견디었다. 공격에 과제가 있지만 2차전 이후에는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선수들은 이기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좋은 멘탈리티로 다음 경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 볼만한 좋은 게임이었다. 틀림없이 아시아의 수준은 올라가고 있다. 브라질이나 프랑스 등 어느 연령대나 항상 탤런트가 태어나고 볼을 지배하는 강한 전개를 구사하는 상대와는 힘든 싸움이 계속되겠지만 우루과이 정도의 강호들과는 호각스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해 주었다. 이 정도 상대에는 일본도 대등한, 아니 그 이상으로 해낼 수 있다는 걸 느꼈다. 또 독일이라는 강호를 일본이 이긴 것으로 아시아 국가들이나 특히 앞으로 일본을 짊어질 세대들에게 이제는 이길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레벨은 한 단계 크게 전진했다. 역사가 크게 움직였다는 생각이 든다. 조별리그 돌파와 목표인 8강 혹은 그 이상의 결과가 있을 거라 믿고 응원한다. 역시 우루과이는 연령대가 많이 높아져 기세가 없네. 특히 수아레스는 이제 어려워 보여. 누네스도 아쉬운 플레이를 보였고 팀으로서도 간단한 실수를 너무 많이 했다. 그 중에서도 발베르데의 플레이는 너무 흥분한 듯 보였다. 역시 이런 경기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면 소속팀에서도 뛸 수 없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 잘생긴 선수 하나 나왔던데. 돌쇠 한마디. 슬슬 시동 걸고 비상을 준비하는 한국팀. 멋진 경기로 세계를 놀라게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